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서울보다는 바다와 산이 있는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 출신 IT 컨설턴트의 특별한 한국 정착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마르코 안드레아스입니다. IT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 정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하철 2호선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는데 새벽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들과 24시간 열려있는 치킨집들을 보며 이곳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구나라고 감탄했었죠. 독일의 조용한 소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서울의 속도감은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았습니다. 지하철 러시아워의 인파, 강남역 한복판의 네온사인들, 그리고 밤 12시에도 북적이는 홍대거리.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울리는 알람 소리, 지하철 2호선의 극성스러운 출근 러시, 그리고 오후 6시면 시작되는 또 다른 인간 대이동.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특히 주말에도 쉬기 어려운 도시의 소음과 빌딩. 숲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고향의 푸른 들판과 맑은 공기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서울의 편리함은 정말 대단하지만 과연 이곳이 내가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일까? 그때부터 다른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회사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원격 근무 정책이 정식으로 도입된다는 것이었어요. 주 5일 중 3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월 1회 서울 사무실 출근만 의무라는 조건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새장에서 막 풀려난 새처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볼 수 있겠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큰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나 고속버스로 3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부산, 강릉, 여수, 제주도, 춘천. 각각의 도시 이름 옆에 작은 메모들을 적어가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부산 마이너스 바다, 해운대, 자갈치 시장, 강릉 마이너스 커피 바다, 산, 여수 마이너스 낭만포차 케이블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도시의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자 다들 부러워했어요. 한국인 팀장님은 마르코 정말 좋겠다. 나도 제주도에서 일해보고 싶어라며 웃으셨고 같은 외국인 동료는 너 진짜 럭키가이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접 가서 체험해보는 것 뿐이었어요. 다음 주말부터 본격적인 도시 탐방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30분, 부산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느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마음은 마치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시원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게스트하우스에서 3박을 하며 부산의 매력을 천천히 탐험했어요. 아침에는 해운대 해변을 조깅하고 오전에는 카페에서 원격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서 독일 본사와 화상회의를 할 때의 그 기분이란 동료들이 화면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에 감탄하며 마르코, 너 정말 부럽다. 고 말할 때 저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점심에는 자갈치 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맛보고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벽화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녁이면 광안리 해변에서 맥주 한 잔을 시키고 광안대교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특히 둘째 날 저녁 광안리 해변의 한 포차에서 만난 아저씨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에서 왔다고? 우리 부산이 어때? 하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서툰 한국어로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여기 살아봐. 서울보다 훨씬 살기 좋아. 라며 활짝 웃으셨죠.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에 바로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라이프 스타일 아닐까? 부산의 활기찬 에너지와 바다의 자유로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순간, 저는 이미 반쯤 부산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탐방지는 강릉이었어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1시간 50분 강릉역에 내리자마자 코끝으로 들어온 맑은 공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안목해변 카페 거리로 향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 사이에서 숨막히던 답답함이 이곳에 탁 트인 바다 풍경. 한 번에 모두 사라지는 듯 했어요. 강릉에서의 3일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경포대 해변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점심에는 초당 순두부를 맛보고, 오후에는 오죽헌이나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둘러봤어요. 특히 셋째 날 게스트하우스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고 강문해변에서 경포호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를 달렸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펼쳐진 그 길을 페달을 밟으며 달리는 동안 마음은 마치 하얀 구름처럼 가벼워졌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매력이구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독일의 고향 마을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과 자연스러움을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강릉의 맑은 공기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저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중앙시장 근처의 작은 막걸리 집에서 현지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눴어요. 독일 사람이 강릉에 와서 막걸리를 마시다니. 하며 신기해하시던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강릉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숙소 옥상에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라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여행지는 여수였습니다.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30분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산의 활기, 강릉의 평온함과는 또 다른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수는 참 살기 좋은 곳이요. 바다도 예쁘고 사람들도 정이 많고 무엇보다 물가가 서울보다 훨씬 싸지. 그 말씀을 들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여수의 풍경을 바라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첫날 저녁, 여수 중앙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로 오동도로 향했어요. 동백꽃이 만발한 오동도 산책로를 걸으며 바라본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움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넋을 잃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수에서의 3일은 정말 여유롭고 달콤했습니다. 아침에는 돌산공원에서 일출을 보고, 오전에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원격 업무를 처리했어요. 점심에는 서시장에서 싱싱한 꼬막과 갓김치를 맛보고, 오후에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여수의 전경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낭만포차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께서 혼자 왔어? 안 심심해? 하며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어설픈 한국어로 독일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어머, 독일. 멀리서 고생했네. 하며 자신이 주문한 해물파전 한 조각을 제 접시에 덜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마치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포근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삶이 더 느리고 따뜻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수의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며 바라본 석양도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서울에 비해 훨씬 저렴한 생활비는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여수 해상공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라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수의 따뜻한 인심과 아름다운 바다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 도시를 돌아다니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걱정했는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는 제가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머, 멀리서 고생했네.
하며 회를 더 주셨고 강릉의 한 식당 사장님은 독일 음식이 그리우면 언제든 와. 내가 소시지 구워줄게. 라며 농담을 던지시며 웃으셨어요. 여수의 할머니께서는 제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걸 보시고는 같이 먹자며 김치찌개를 같이 나눠 드셨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산의 시원한 밀면과 돼지국밥, 강릉의 담백한 초당순 두부와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짬뽕, 여수의 싱싱한 해산물과 갓김치.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강릉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중앙시장 근처의 작은 순댓국집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제가 서툰 한국어로 주문하는 걸 보시고는 독일에서 왔어. 하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은 어때? 라는 질문에 정말 좋다. 특히 사람들이 따뜻하다. 고 대답하자 할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한국은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나라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웃고 그게 우리의 정이지. 그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찡해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의 아름다움이나 음식의 맛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이 제 고향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세 도시를 모두 둘러본 후 서울로 돌아와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각각의 도시마다 고유한 매력과 장점이 있었거든요. 서울은 여전히 편리했어요. 지하철 네트워크, 24시간 생활 인프라, 다양한 문화시설들, 업무상 필요한 미팅들도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니까 실용성 면에서는 최고였죠. 부산은 활기찬 에너지와 바다의 매력이 넘쳤고 대도시의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수는 정말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생활비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에는 최적의 장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고 문화생활이나 업무상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아쉬웠어요. 그리고 강릉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자연환경, 맑고 깨끗한 공기, 적당한 규모의 도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분위기.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각 도시의 장단점을 적어가며 비교해봤어요. 엑셀 시트까지 만들어서 생활비, 접근성, 자연환경, 문화시설, 인프라 등등을 점수로 매겨봤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강릉에서 자전거를 타고 해변 도로를 달렸을 때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한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던 그 길. 그때 느꼈던 마음의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이 다시 한번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독일에서도 찾기 힘든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한국만의 따뜻한 인심.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강릉이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바로 강릉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외국인인데요. 강릉에서 살 집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강릉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이사 온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어요. 현재 저는 강릉시 교동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자전거로 5분만 달리면 안목해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해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카페에서 원격 업무를 보고 점심에는 순두부나 물회 같은 강릉 향토 음식을 맛보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정말 좋아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폐 깊숙이 들어오는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스트레스는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아래층 할머니께서는 가끔 직접 담근 김치를 갖다 주시고 옆집 아주머니는 독일 사람이 강릉에 살다니 신기하다며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주세요. 동네 슈퍼 사장님도 이제는 제가 독일 사람인 걸 아시고 오늘도 산책 갔다 와? 하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서울의 다양한 문화생활이 그립고 독일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면
KTX를 타고 이 시간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소한 불편함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릉에서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창밖으로 강릉의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이야. 원격 근무라는 기회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준 셈이죠. 앞으로도 이곳 강릉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며 더 깊이 있는 한국 생활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한국에서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직접 가서 체험해 보시길 추천해요.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